아, 세종에 국세청이 본청이 있어요. 업소를 다니는 거 봤지. 주말마다 가더라고. 11시쯤 됐나? 11시 좀 넘었을 거야. 그때 집에 안 가더라고. 업소를 가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여자가 7년 만났는데 내 남자친구 결혼 안 했으니까 남자친구인데 성욕이 세다 안 세다는 알 수 있을까 이거를. 그렇죠. 근데 성욕이 센데 내랑 안 한다. 오빠 다니는 안에 이게 남자 여자가 엮이는 곳에는 그 안에서 불륜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여자들끼리 모여서 일을 하는 곳에서는 꼭 누군가는 나이트 또는 호빠를 좀 많이 끌고 가더라고. 이 사람은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돈 대신 내줄게 같이 갈래? 이렇게 해갖고 처음 시작이 그래 돼. 우리가 진행했던 것 중에서는 빚이 자꾸 생기는 거야. 몇 월 며칠 날 이용대금 명세서가 날라왔는데 연체가 된 건 아니고 없어야 되는 빚이 생긴 거죠. 그래갖고 카드론을 일단은 한 800인가 받은 걸 봤어. 이 사람도 돈을 벌고 나도 생활비를 보태주는데 왜 800만 원이 카드론을 빌렸지? 이래 돼갖고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장인 장모한테 물어본 거야. 혹시 집에 돈 들어갈 일이 있었냐? 그런 적 없다.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없는 거야, 이게. 돈 들어갈 곳이. 돈이 생 곳도 없고. 그러니까 남편이 몰라야 되는 곳에 돈이 쓰였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애인이 있나 싶어갖고 일단은 우리한테 이제 일을 맡겼는데 병원 넘겼어요, 병원. 여자가 병원에 종사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호스트바를 가더라고. 가는데 일주일에 한 4번인가 갔죠. 이거 열을 받는데. 일주일에 한 4번인가 갔는데 월차 쓴 것도 남편은 몰랐어. 이제 호빠 선수하고 낮에 데이트도 하고 밥도 먹고 이런 거 보니까 지명을 해서 간 것 같고 그 남자한테 이제 데이트 비용이나 이럴 때 계산할 때 누가 하는지 보면 알잖아요. 여자가 계산을 하더라고, 현금으로. 그래가지고 데이트하고 이런 거 정황을 또 이제 남편분한테 알려줬죠. 이제 주문을 했더니 직장 동료로부터 해서 오빠를 가게 됐고, 처음 갔는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너무 다정하게 해주고 말도 이쁘게 해준다 이래가지고 오빠 선수가 집에 무슨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돈을 좀 빌려줬다. 받기로 했다. 얼마 받기로 했냐, 이제 800인가 빌려주고 한 900으로 받기로 했다. 그게 언제까지냐 이래갖고 한 2달만 있다 준다고 했는데 그 호빠 선수가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와이프 설명으로는 이 호빠 선수가 그 노트북으로 뭘 보여줬대. 이게 차트 막 왔다 갔다 코인인 것 같아. 여기에 투자를 하면 한 2달 정도만 있으면은 한 100만 원 더 얹어서 갚아주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돈을 좀 줬다 하더라고. 근데 그걸 못 받았어요. 그 남자가 폰번호 바꾸고 가게 안 나오고 이름 가명이 없고 실명도 몰랐다는 거지. 그 이제 또 생각나네. 제주도에 있는 학교 선생님의 남편이 또 우리한테 의뢰를 했어. 그러니까 호빠를 너무 자주 간다. 남편이 그 가는 것도 알고 있다. 제주도가 그 호빠가 제주시에 있는 건데 이게 좀 모여 있어요. 유흥이 좀 모여 있는 시내가 있어요. 그거 번화가야. 거기 보면 막 대상트도 있고 막 프로스펙스도 그게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변에는 약간 통신사 막 쫙 있고 그 뒤편에 다 유흥가야. 거기에 보면은 여성 정령, 남자들이 가는 또 노래방 이렇게 약간 유흥이 좀 몰려 있어. 남편의 요청은 뭐였냐? 재산이 자꾸 고갈되고 있으니 호빠 선수한테 계속 돈을 줄 거 아니에요. 무슨 이유든 간에 또 호빠 선수는 요구를 할 것이고 외도가 아닌 걸 알고 있다. 말 그대로 그 남자는 자기 일을 하는 거지 않냐. 이성적이에요. 우리한테 온 의뢰인은. 자기 와이프가 지금 미쳐가지고 저기다 퍼주는 거지. 이 남자는 유흥 쪽에 종사하고 있는 적객은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무슨 죄가 있겠냐. 이 남자한테 뭔가 책임을 물을 마음은 없다. 근데 우리 와이프가 못 오게 해달라는 거야. 지금 집에 자꾸 재산 쪽으로 조금씩 이제 고갈되고 있으니까 우리 와이프가 좀 오빠의 못 오게 좀 해달라. 이렇게 해갖고 우리 보고 오빠 선수를 찾아간 거야. 지명된 호빠 선수를. 이 사람이 여기 호빠를 가는 건 알겠어. 예를 들어서 세븐, 두꺼비 이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름이 있으면 거기 가는 건 알겠어.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을 지명을 하고 어떻게 놀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했어. 근데 그거 우리 알 길이 없잖아요. 업체 사장한테 그냥 찾아가서 사정을 했어요. 사정을 해가지고 혹시 이렇게 생기신 분 온 적 있냐 사진을 보여주고, 오셨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탐정 사무실에서 왔는데 이분 배우자가 문제를 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요 지명한 선수랑 좀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 커피집에서 이제 만났죠. 만나가지고 자기는 죄가 없다. 이 사람이 좋아서 나를 지명해서 나는 내가 출근하기 싫은 날도 그래도 나를 지명한다면 출근을 했다, 이런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있나, 그거 뭘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요즘 남편이 안 만나게 해달라 하더라. 그러니까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자기는 어차피 일 그만두려고 했고 원래 제주 사람이 아니래요. 타지방에서 왔는데 고향으로 갈 생각이고 어차피 그쪽 선생님이 오더라도 안 만난다. 이제 만날 일이 딱히 없다. 그 사이에 온다면은 나는 일부러 안 만나진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대신에 요 내부
호스트바 안에서 만난 거 외적으로 만남이 없다. 따로 돈 받은 것도 없다. 요 내부에서 내가 돈을 받은 것 뿐이다. 팁으로 뭐 100만 원도 주고 했다더라고. 야, 미쳤네요. 그래갖고 팁으로 100만 원 주고 뭐 올 때마다 뭐 50만 원 뭐 100만 원 이래 주고 했다더라고. 그래갖고 받지 말아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우리가 그 사람 일을 하는데 일하지 마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서 우리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그건 못 하니까 혹시 그러면은 우리가 의뢰인한테 결과를 전달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장에서 그러면은 그것만 하나 약속해 주십시오. 그냥 찾아와가지고 만난다는 걸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다 한데 외부에서 만나면 당신이 이거 바람으로 간주가 된다. 상간남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부녀고 학교 선생입니다. 만약에 외부에서 만난다면 이건 알고 만난 걸로 우리가 간주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상간소송이 잘하면 될 수도 있다. 그렇게는 안 되게끔 뭐 하나 좀 적어줄 수 없느냐. 각서 비슷하게. 우리가 적개공으로서 요 호스트바 내부에서 만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근데 외부에서 불필요한 만남이나 외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뭐 비용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럴 일은 없다고 좀 적어달라. 그래서 우리가 의뢰인한테 한 2달 뒤에 일을 그만둘 거고 고향으로 갈 거니까 아마 외부에서 만남을 안 가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각서 받은 걸 그래도 전달했죠. 각서도 뭐 강제로 받은 게 아니고 좀 해줄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거야 해드리죠. 뭐 제가 뭐가 아쉬워서 밖에서 만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뭐 그 약속한 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적어줄 수 있겠느냐. 죄송합니다. 이라고 양해를 구하고 받아온 거예요. 그것도. 세종에 국세청이 본청이 있어요. 업소를 다니는 거 봤지. 주말마다 가더라고. 애인이 맡겼어. 일을. 결혼을 안 했고 그 애인은 서울에 있었고 이 사람은 세종에 있었죠. 그 남자가 주말에 뭐 하고 다니는지 보고 싶다. 그래갖고 결혼할 사이인데 만난 지가 한 7년 됐다. 여자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한 달에 주말마다 웬만하면 보는 편이다. 내가 가든 지가 오든 이렇게 주말마다 보는 편인데 옛날에는 뭐 주말이 이제 한 달에 4주가 있다면 관계를 예를 들어서 뭐 6회에서 한 7회 정도는 했었는데 이제는 뭐 4번 만나도 2번 할 때가 있고 관계를 좀 피할 때도 있더라. 그래서 이제 옛날하고 다르다는 거지. 여자 입장에서는. 그래갖고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주말에 안 온다 할 때가 있다. 안 온다 할 때 또는 자기를 만나고 난 다음에 좀 지켜봐달라 했는데 여자친구를 만나고 성매매업소로 가는 거예요. 대전으로 와서. 왜냐면 성매매업소는 새벽에도 하거든요. 밤늦게도 하니까 서울에서 초저녁에 밥 먹고 헤어지고 우리한테 사인을 줬어. 이제 헤어졌습니다. 이제 곧 차 탈 것 같아요. 몇 시 차입니다. 이렇게 알려줬어. 그러면은 자 우리는 뭐 했냐. 대전에서 몇 시 차가 출발하면 몇 시에 도착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라인만 보고 있는 거야. 이 배낭 하나 메고 다녔는데 배낭 메고 집에 가는 거 없다 했는데 11시쯤 됐나? 11시 좀 넘었을 거야. 그때 집에 안 가더라고. 업소를 가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도 그 업소에 대한 걸 또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성매매업소더라고. 여자친구랑 안 하지만 업소 가서는 또 하고. 그게 이상했던 거지. 여자가 7년 만났는데 내 남자친구 결혼 안 했으니까 남자친구인데 성욕이 세다 안 세다는 알 수 있을까 이걸. 그렇죠. 근데 성욕이 센데 내랑 안 한다. 그러니까 그게 의심이 된 거예요. 그게 의심이 돼서 자기를 안 만나는 주말에 뭘 하는 것이며 자기를 만나고 나서는 집에 바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여자가 있는 것인지 이걸 알아봐달라 했는데 업소를 간 게 걸렸죠. 공무원이었지. 공무원 중에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업소 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일반 회사원이 많을까 공무원이 많을까거든요. 공무원이 깔끔하게 즐기고 빠지는 걸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관계 자체를요? 그러니까 뭔가 공무원이 이제 뭐 외도를 한다 이런 게 소문이 나면 또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깔끔하게 비용 지불하고 끝. 그러면 이제 업소 다니는 남자들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가 없는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진짜로요? 적당히. 우리나라가 합법이 아닐 뿐이지 일본도 그렇고 합법인 나라도 많잖아요. 말 그대로 강제성을 띠는 것도 아니고 여자도 그걸 알고 출근을 하는 것이고 남자도 그걸 알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해소가 된다면 그게 이제 범죄 예방으로는 난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임자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내가 혼자라면 그래 어쩌겠노 그렇게 해서라도 해소가 된다면 여자가 원치 않는데 뭐 강제로 만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계속 그냥 억눌러 놓으면 범죄성으로 좀 짙어지지 않을까? 강제로 어떻게 하고 싶다든지. 반대로 여자가 오빠 다니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다 생각해요. 임자가 없다면은 뭐 누가 뭐라 하냐고. 임자가 없다면. 임자가 있는데 전부 다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지. 모든 건 다 임자가 있냐 없냐 차이인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런 오빠나 업소 가는 것들을 이제 들켰을 경우에 이제 불륜이라고 안 되잖아요, 결국엔. 불륜 인정받아요. 유책 사유로. 이게 회차성에 다르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날 어떤 백수인 남자가 요 노래방 가서 여자랑 술 먹고 이 여자랑 가갖고 또 술을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집에는 안 들어가. 집에 안 들어가는데 오늘은 A 여자, 오늘은 B 여자. 여자가 매일 바뀌는 거예요.
호텔도 매일 바뀌어. 근데 그 동네 안에야.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또 이 남자 먼저 들어가 있으면 다른 여자가 들어가면 그 호실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갖고 여자가 매일 다르니까 그게 상간으로 인정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남편한테 소송을 했어요. 남편한테 소송했는데 그게 상간으로 해가지고 먹혔더라고요. 거기 그 용쪽에 출근하는 아가씨였는데 야 이게 상간으로도 먹히구나. 그렇게 하고 상간자 소송에 먹혔어요. 이러나 저러나 이제 걸리게 돼 있어요. 상대방이 의심을 한다. 상대방이 이제 평상시 패턴이랑 다르다 하면은 어차피 의심을 하게 돼 있고 의심을 하면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할 건데 어차피 걸리게 돼 있으니까 임자가 있으면은 이런 데 가는 거를 자제를 좀 해주셨으면 해요. 얘기해줘도 되나 모르겠네. 최초 의뢰가 남편 가방에서 이제 젤이 나왔다는 거야. 러브젤. 로션통 같은 데 담겨 있는 약간 젤이 나왔는데 딱 봐도 그냥 러브젤 같은데 자기랑은 성관계를 안 한다는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의심이 된다. 그래서 나 설명을 해줬어. 사모님 그게 남자들도 혼자 자유 하다 보면 촉촉한 게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 너무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와이프의 촉은 아니다. 하다 보면 항상 사람은 거짓말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회사 직장 동료인 김과장하고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왔다더라 했는데 훗날 김과장하고 술 먹은 사실이 없다더라. 뭐 이렇게 됐어. 그래갖고 거짓말하는 것들이 한두 개가 좀 정황상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남편한테 애인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죠. 또 이제 외도건인갑다 했는데 우리가 그 남자를 처음에 광장시장에서 시작이 됐어요. 거기서 어떤 남자하고 술을 먹더라고. 여러 개 파는 그런 데였는데 막걸리하고 육개탕탕인가 그걸 먹었어. 그냥 우리도 옆에서 녹두전하고 고기 완장가 그걸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이렇게 지켜봤지. 대화도 그냥 뭐 잘 있었냐 요새 어째 지내냐 뭐 이런 그냥 평범한 남자랑 만나갖고 술 한잔 먹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생각을 못 했던 거지 이제. 그때가 좀 코로나 시즌이긴 해요. 코로나였던 시즌이긴 한데 옛날엔 술을 좀 방잡고 많이 먹었거든. 코로나 때 많이 먹었었어. 그래가지고 정말 우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지. 생각하다가 이 광장시장에서 나중에 나와가지고 또 이동을 해가지고 종로에 어느 한 모텔을 갑니다. 모텔을 가길래 아씨 오늘 또 우리도 밤새는이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또 거기 또 주차할 공간이 안 나왔었어요. 종로 그 주차할 때가 엄청 빡시거든요 진짜. 그래가지고 살짝 겨울이었는데 추운데 그 골목에 서가 있었지. 우리도 그냥 패딩 하나 입고 딱 서가 있었는데 이 모텔에 들어가는 거야. 이제 남자 둘이서 남자 여자가 모텔을 갔다 그렇게 하면 언제 끝날지 몰라. 빨리 나올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을 안 잡아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모텔 내에 차를 타고 간다든지 그러면 우리도 같이 대실이나 이런 걸 끊습니다. 끊어가지고 우리도 그쪽에 고객이 돼가지고 차 타는 걸 찍는다든지 아니면 뭐 변호사한테 증거보전 명령을 하기 위해서 몇 시에 들어가고 나왔는지를 체킹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텔 주차장에 있으려고 대실을 끊긴 끊어요. 근데 고객이 되는 건데 남자 둘이 모텔 들어갔으니까 우리도 그냥 방 잡고 교대로 좀 쉬자. 좀 씻고 먹을 거 있으면 편의점에 좀 사다가 모텔을 잡고 좀 먹자 이래갖고 구글에 가격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돼내갖고 모텔에 상호를 검색을 했어. 구글에 했더만 동성들이 자주 가는 모텔이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플레이스 같은 데다가 딱 후기에 적힌 게 아니라 다녀왔던 사람은 썰 같은 것들이 약간 구글에 막 쫙 있는 거야. 야, 혹시 저 둘이 그 아이가 이래 된 거야 이제 우리가. 그래 돼가지고 이거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우리는 그때 생각 못 했지. 그냥 지인끼리 방 잡고 술 먹는 줄 알았어요.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게이 모텔이라는 그 후기들을 쫙쫙쫙 봐놓으니까 외도처럼 남녀가 들어갔듯이 포커스를 야 성관계로 잡아라 이래 돼가지고 방을 잡고 이런 게 아니라 입구에서 이제 포진을 한 거지. 이제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어디로 이동할지 모르는 동선을 잡아놓고 입구에서 나오는 컷을 잡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남자 둘이 모텔 들어가고 남자 둘이 모텔에서 나오고 이래 했어. 근데 시간이 1시간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1시간 조금 넘었는데 보면은 남자 여자가 딱 들어갔을 때 평균적인 시간이 대략 한 2시간이거든요. 좀 빠른 아들은 40분 미만 이렇게 됐었는데 1시간 한 1, 20분 됐는데 시간이 애매모호한 거야. 남자랑 둘이 들어가갖고 지인이라 하기에는 놀았다는 것도 뭔가 좀 말이 안 맞고 방을 왜 잡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이 생기는 거지. 근데 남자들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저거 백날 찍어봐야 어디다 쓰겠냐, 증거로서 되겠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담배를 둘이 펴요. 담배를 둘이 피고 이제 찢어질 때가 됐나 보죠. 아니 이게 주변을 뭐 이래 봐 보더만은 뽀뽀를 한번 싹 하고 둘이 찢어지는 거야. 여기서 이제 야 저 확정 이래 된 거야. 그래가 이제 둘이 지하철역 앞에서 딱 찢어지는 걸 봤어요. 둘이 뽀뽀하는 걸 일단 영상에 담겼어요. 남자 애인이 있었던 거야.
종로가 그리고 게이들의 성지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몰랐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는 나는 이태원을 알고 있었는데 우리도 그때 알아봤더니 찐 게이들은 종로에 온다더라. 그 얘기는 이제 들었죠. 아내 입장에서는 되게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아, 난리 났죠. 그 얘기를 했었어. 차라리 못생겨도 좋고 뚱뚱해도 좋으니까 여자를 만나지 내가 지금 뭐가 되냐. 아니 내가 남자보다 매력이 없냐 부터 해갖고 내랑 결혼을 왜 한 거냐부터 해가 뭐 변호사랑 상담을 해봐야 될 것 같다 해갖고 알고 지내던 지인의 변호사가 있다 해서 그쪽 변호사랑 이제 얘기를 나눠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뭐 재산 문제도 아니었고 그냥 목적 자체가 겁주기용. 너 바람피지 그러지 마라. 너 이러면 내가 너 상간소송도 하고 재산 분할 소송도 할 것이다. 유책을 잡아서 그러지 마라. 요거는 용서해줄게 라고 이제 하려는 게 목적이었어요. 애들도 그때 당시 그렇게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었고 한 중학생 정도라서 애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것 때문에 이혼 생각은 없었대. 이혼 생각은 없었는데 경고는 할 거다. 이 러브젤의 상대가 누군지 경고는 할 건데 남자 애인으로 드러나면서 굉장히 진짜 충격을 많이 받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레즈 계열도 있나요? 레즈는 또 옛날에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긴 한데 레즈 커플이 있었고 남자 역할이 있고 여자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쪽의 의뢰는 아마 여자 역할이었던 것 같아. 여자가 의뢰로 왔는데 이 여자는 어떤 관계세요? 그러니까 애인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존중을 하죠. 그 취향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는데 우리는 좀 당황스러운 거지. 처음에 뭣도 모르고 들었을 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거절을 했어요. 우리가 레즈 커플인 건 알겠는데 헤어졌고 이 사람이 누굴 만나든 무슨 상관이냐, 뭐 할 수 있는 게 있냐, 아무것도 없다. 혹시 금전적으로 엮인 게 있냐, 아무것도 없대. 그냥 말 그대로 잘 만나다 헤어졌대. 헤어졌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는지 궁금하다. 알겠다. 딱 거기까지만 딱 알려주고 그만하자. 이렇게 됐고 남자 역할하는 여자를 우리가 쫓아봤는데 루틴을 알려줬어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쓰레기를 버리러 가고 간 김에 담배를 피고 온다. 이런 것들을 내한테 알려줬어. 그래갖고 아직 그 시간이 안 돼가지고 옥상에 가고 담배를 한 대 펴야겠다. 엘리베이터나 비상구 계단이나 뭐 기타 등등 이런 동선을 좀 본다고 이제 쫙 올라가 봤어요. 가가지고 우리 의뢰인이 알려준 호수 창문이 있죠. 창문 몇 호라고 했는데 나는 그 창문의 위치가 어딘지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 오피스텔 들어가갖고 복도를 본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 나눠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1501호가 여기다 하면은 아 요쪽 벽에서 보이는 데가 여기가 그거구나. 그러면 밖에서 나중에 지켜봤을 때 1501호 지금 불이 켜졌다 아니면 사람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니까 낮에 불이 안 켜지잖아요. 근데 사람이 안 나왔는데 불이 켜지면은 사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판가름하기 위해서 건물 외벽을 먼저 봐요. 이쪽 면이 이 여자 집인지 이쪽 면이 이 여자 집인지 뭐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겸사겸사 분석할 겸 해가 담배 피해도 되는 건물입니다. 옥상에서 담배를 딱 피우고 있는데 내가 사진으로 보던 사람이 뚝 올라오는 거야. 아 큰일 났다. 이건 오늘 내 혼자인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건 내 혼자서 해야 되고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타지방으로 간 건데 누굴 지금 바로 체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눈에 한번 밟혔다. 이래 내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몇 번 안 밟고 그냥 껐죠. 껐는데 그러고 빨리 엘리베이터 타야지 했는데 이 옥상이 됐잖아요. 저 밑에서 엘리베이터가 안 올라오는 거야. 남자 역할하는 우리 대상자가 뚝 나와갖고 내랑 이제 제일 끄트머리 옥상에서 둘이 또 섰네. 엘리베이터가 오기 전까지. 그리고 또 내려갈 때 엘리베이터 안에 또 같이 있었네. 근데 있어가지고 딱 눈에 밟힌 상태에서 이제 쫓아야 돼. 상황이. 나도 이제 쫄이잖아. 한번 밟혔으니까. 집에서 봤던 사람이 다른 데서 또 발견되면 되겠어요. 이상하잖아. 그래갖고 마스크 끼고 선글라스 끼고 거기다가 스냅백까지 썼어. 약간 삐딱하게. 그럼 이제 아예 다 가렸잖아. 가려가지고 접근을 해가지고 둘이 만나는 거 찍고 그 다음에 우리 카페를 들어갔어. 카페 들어가면 바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 만나는 걸 알려줬는데 아 뭐 생각한 여자는 맞네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같이 일하다가 한 명은 그만둔 여자다. 알바로 왔던 여자다. 근데 저 여자랑 바람을 피네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요 우리 일하는 아들도 그렇지만은 애인 안 생기는 아들은 죽을 안 생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해줬지 우리 직원들한테. 꼬투도 없는 여잔데 니거보다 여자 더 많다 이러면서 바람을 핀다 여자가. 너가 지금 뭐하노 이랬거든. 그런 얘기를 한번 했을 정도로 이 여자가 두 번째 세 번째 여자도 있다는 걸 들었는데 의뢰인한테 얘기를 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여자가 이제 이 삶에서 다른 여자를 10명을 만나든 헤어진 커플이지 않냐. 근데 이제 단순히 감정적인 거라서 좀 그만하자 해갖고 그 뒤로는 의뢰를 안 받았던 걸로 저희가 마무리를 했었어요.
그 동성 간의 사랑은 인정하지만 하면서도 그걸 느꼈어요. 이거를 왜 하는 거지? 처음에도 거절을 했다시피 안 했으면 좋겠다. 남의 사생활에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다. 했는데 안 하면 어차피 다른 업체에서 또 할 건데 또 괜히 사기당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물론 우리가 더 알아봐 달라 했을 때 안 한다고 우리는 선을 잘랐을 때 딴 데다 맡겼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동성 간의 사랑에서도 이렇게 막 사람을 뒷조사할 만큼 뭔가 간절함이 있구나. 그렇게 느꼈었죠 그때. 요즘 불륜의 성지라고 불릴 만한 곳이 어디일까요? 요새 추세로는 모텔 잘 안 가고 모텔 가는 분들은 좀 50대? 40대만 돼도 요즘에 모텔 잘 안 가는 것 같아. 한 달에 한 50만 원이나 뭐 이 정도 되는 약간 외곽에 있는 저렴한 월세에 이제 오피스텔을 잡으면 정기적으로 만나는 애인, 매일 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거 말고 왜 일상적인 음식도 해 먹고 데이트도 하고 말 그대로 사랑하는 애인을 정기적으로 만난다 하면은 모텔 비용보다 싸요. 상시적으로 봤을 때 모텔이 뭐 남자 여자가 가는데 보면 한 6만 원, 7만 원 이 정도 하는데 요거 뭐 10번만 가도 벌써 월세를 오버해버리니까 차라리 가성비? 오피스텔 잡아주고 네가 여기서 살아라 하는 거 유형이 있고 둘 다 가정이 있다 그러면은 오피스텔을 따로 잡죠. 하나를 딱 아지트로 해놓고 약속 시간대에 만나죠. 즐길 것만 즐기고 놀 거 놀고 이제 모텔을 가면 우리가 증거가 잡힌다. 오피스텔이라면 우리가 말을 얼마든지 맞출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피스텔 하나 잡아놓는 게 요즘엔 추세인 것 같고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변두리 경기도에도 살짝만 외곽으로 나가도 공터가 많거든요. 주차장도 없는 그런 공터 그런 데 가서 옹냥옹냥하고 차에서도 많이 한다고들 하잖아요. 일명 차박의 성지라고 하죠. 서울은 한강도 많이 가요. 한강 주차장 중에서도 저기 어떻게 끄트머리 찾아가지고 한강 주차장 그리고 남산에도 주차장이 쪼목쪼목하게 있다 해야 되나? 여기 가다가 있고 여기 가다 보면 또 있고 그러니까 야간에 그런 데 가갖고 차 안에서 그리고 그 복지센터 주차장을 좀 많이 가요. 복지센터라면 동사무소 그리고 세무서 주차장에서도 우리가 발견을 했네. 넓은데 밤에는 사람이 안 오는 곳 그 다음에 경기도 이런 데도 보면은 살짝만 벗어나니까 외진데 국도 갓길 이런 데서 그냥 차 세워놓고 인천 쪽에서는 연안부두에서 우리 한 세 봤다. 사람들이 왕래 안 하는 그런 약간 한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차 세워놓고 지방에는 뭐 춘천권 소규모 도시 같은 경우에는 종합운동장, 체육공원 막 축구장도 있고 이런데 거기 가면 밤 되면 일단 어두컴컴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차도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최근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불륜. 최근에 차에서 바람을 폈는데 우리도 몰랐던 거 우리도 좀 필요성을 가지고 좀 한번 해볼 법한 거 차 유리가 안 그랬거든. 우리가 실수인 척하고 그냥 쓱 지나가면서 사나이드를 한번 비춰봤어. 뭔가 뿌에 유리 전체가 습기 찼나? 이 생각을 한 거지. 했는데 너무 균일하게 뿌옇다 해야 되나? 너무 균일하게 뿌옇고 실루엣 자체도 안 보일 정도로 이래 너무 짙게 뿌옇더라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걸 이제 알아봤는데 나중에 차에서 내리고 나서는 이게 조명 꺼지듯이 약간 뿌연 게 팡팡 없어지더라고. 야 저게 뭐야? 이래 돼갖고 우리도 이제 알아봤는데 그게 요즘에 스마트 필름. 그건 나는 이제 좀 충격이었어. 나도 하고 싶다. 나도 저거 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약간 아이템이 좋더라고. 이 버튼 한번 눌리면 이제 뿌옇게 빡 처리되는 거죠 이제. 점점 발전하는 거지 이제. 자기들도 우리가 안 보이지만 우리도 그들이 안 보이는. 남자 여자 불륜에서 이제 남자분들 직업이 특히 좀 많이 나쁜 게 있나요? 1순위는 자영업자인 것 같아. 1순위는 자영업자고 두 번째로 좀 많은 게 공무원 그리고 남자 여자가 섞여서 같이 일하는 거. 충분히 나는 공장에서도 많이 봤고 40, 50대 보면 남자들 주로 자영업자들 바람 많이 피는데 다들 보면 약간 중소기업 사장이거나 아니면 약간 좀 시간이 불리한 임원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좀 바람 많이 피죠. 특히 영업직. 주로 나이대는 4050이 많잖아요. 그렇죠. 비율로 치자면 20대도 없지 않아 있는데 30대 중반부터 50대 한 중반까지가 나이대는 그런 것 같아요.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20대도 있고 한데 확 나는 퍼센테이지로 보자면 30대 중반? 근데 공통점은 대부분 애가 없고 결혼 생활을 오래 했거나 아니면 결혼 생활이 오래 됐는데 애를 다 키워놨거나 그게 퍼센테이지가 많고 그 다음에 애가 어릴 때는 좀 잘 없어요. 주로 애가 어릴 때는 남자들이 좀 문제가 좀 많고 비율로 보자면 한 7대3 되는 것 같아. 근데 애가 어릴 때는 여자들은 애를 좀 케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한눈 파는 건 없는 것 같고 그 한눈 파는 사이에 남자들은 바람을 피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애가 다 컸으니까 바람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참 이제 이것도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나오는 대답이긴 한데 가족이라는 거지. 가족하고는 빨대도 같이 안 쓴대. 사귈 때는 숟가락 하나만 있어도 서로가 밥을 먹어지는데 안 돼. 가족끼리는 안 된대.
일회용 숟가락을 사서라도 일단은 따로 먹어야 돼. 그러면 탐정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 봤을 때 뭔가 이해가 좀 되세요? 둘 중에 한 명이 자꾸 표를 내는 것 같아. 내가 바라봤을 때는. 그러니까 한 명이 이제 뭐 사랑 표현을 해도 한 명이 에이 왜 이래 우리끼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서서히 뭐 좀 멀어지다 보면 먼저 다가갔던 사람이 마음이 돌아설 때도 있고 밀어내던 사람이 그냥 아 자꾸 이러니까 좀 귀찮다 짜증난다 뭐 이렇게 해서 돌아설 때도 있는 것 같고 뭐 왜냐면 우리는 왜 바람을 피게 된 것 같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요때까지는 우리가 부부관계도 했고 잘 지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가 거부하든지 아니면 내가 거부했다든지 서로의 스킨십이 점점 멀어졌다고 그게 좀 공통된 것 같아요. 탐정님께서 봤을 때는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거에 되게 공감하시겠네요? 그렇게 생각 들죠. 우리가 이제 상담을 했을 때 우리 업으로 보자면 우리 밑에 일하는 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도 처음에 일을 할 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둘이 바람을 핀다.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손을 잡는다. 팔짱을 낀다. 그리고 뭐 뽀뽀를 한다. 내한테는 히트였어. 설레고 짜릿하고 뭔가 잡았다는 느낌에 정말 기뻤거든요. 근데 내가 요 회사를 만들고 우리가 의뢰를 받아가지고 일을 맡아가지고 하는 입장에서 밑에 일하는 요 애들은 결과물을 갖고 와서 기쁘겠지. 나도 그런 때가 있었으니까. 딱 잡았을 때 히트다. 아씨 죽었다. 우리 그 일하는 애한테도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이 남의 불륜을 잡아오냐 이렇게 했을 때 남의 행복한 건 못 봅니다.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 그래갖고 우리는 이제 결과물을 받아가지고 의뢰인한테 보고할 때 이거를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되나 말을 못 꺼낼 때가 있어요. 의뢰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며칠 따라다녀 봤는데 불륜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아닌 경우에는 의뢰인이 막 짜증을 내. 저희가 확인해 봤고 남편이나 와이프가 바람을 안 핀다라고 하면은 다행인 걸로 생각을 해야지 왜 그걸 아쉬워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돈을 썼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뭐 하고 다니는지를 저희가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외도 흔적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고맙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좀 납득을 시키고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바람을 폈어요. 상대 배우자가 바람을 폈는데 이 상대방한테 알릴 때 우리가 이걸 소송 결과까지 싹 이제 가정을 딱 듣잖아요. 단순히 바람 폈다 걸렸다 이 문제가 아니라 한 가정이 다 무너져요. 정말 슬퍼요. 이 부분에서 회사 대표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게 전달되었을 때 이 집에 불어올 그 가정의 태풍 이게 너무 전달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게 단순히 너 바람 폈어? 이혼하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자녀들이 알게 되는 것부터 해가지고 비밀스럽게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애들이 모르게 서로 부모가 헤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시끄러운 일과 그리고 소송을 하면서 상간녀와의 싸움 그리고 상간자와 주먹 다툼 이런 것들을 모든 정황을 바라봤을 때 보통 일이 아니다. 우리는 5일, 일주일 이렇게 쫓아가지고 증거를 갖고 와서 자료를 던져주면 그만이지만 이 의뢰인한테는 싸움이 2년까지도 가더라 이 말이에요. 상간 싸움 해야 되죠. 상간자랑 만나서 합의 보는 와중에 주먹 다툼 해갖고 형사사건으로 돼갖고 경찰서도 가죠. 그리고 앞전에 얘기했다시피 발도 있었고 단순히 의뢰를 받고 전달하는 와중에서 절대 우리는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거에 대해서. 근데 허위로 알려줄 수는 없지만 감춰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아직까지. 근데 양아치 업체들은 솔직히 그러거든요. 너 바람 피는 거 내가 너희 와이프한테 말 안 할 테니까 얼마 줘. 양쪽에서 돈을 챙기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러고 싶진 않은데 이런 걸 좀 전달할 때 마음이 무거워요. 전달하는 입장에서. 근데 나도 밑에 일했던 시절이 있듯이 우리 밑에 일하는 애들은 증거 잡았다고 좋아할 거예요. 그게 짜릿하거든. 근데 무뎌지면은 짜릿한 게 없어지는데 처음에는 쫓아다니는 우리가 목적성이 있잖아요. 남자 여자가 만났고 이 남자 여자가 뭘 하는지에 정황 증거를 딱 잡았을 때 그 짜릿함은 뭔지는 알아요. 근데 그 시절처럼 그렇게 기쁘진 않아요 지금. 처음 시작은 남편이 출소 후에 집에 잠깐 있다가 안 들어옵니다. 이걸로 시작이 됐던 거죠. 연락은 되는데 뭐 전화하면 전화도 받고 막 이러는데 집에 안 오냐 뭐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들어갈게 뭐 타지방에서 일하고 있어서 뭐 이렇게 못 간다 이렇게 했는데 이 와이프 입장에서는 우리 남편이 또 딴 데서 어디서 또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알아봐 달라 해가지고 그렇게 돼갖고 시작이 됐는데 남편은 우리가 못 만나겠는 거야. 남편이 타던 차를 갖다가 우리한테 알려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 정보를 해가지고 막 찾아다니기도 서울에 안 있겠나. 원래 서울 살았으니까 뭐 남자가 혼자 나가면 어디 가서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오피스텔 다 뒤져보자. 주간, 야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차를 찾는 거 이제 목적을 뒀죠 이제. 우리가 해보니까 이게 차 한 대를 그 서울에서 찾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하다가 못 찾았지. 못 찾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 이제 의뢰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지금 이게 차 찾는 게 너무 어렵다. 혹시 남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더 있느냐? 하다못해 뭐 단골집이나 아니면 자주 가는 술집이나 아니면 친한 지인이나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와이프라면 알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는데 이거 당근마켓 아이디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같은 지역에 가갖고 동네 인증을 했지. 동네 인증을 해야지만 채팅이 걸어지니까. 그래서 공교롭게 또 3만원짜리 뭐 하나 올려놨네. 물건을 그 피규어로 올려놨어요. 피규어로 올려놔가지고 이걸 우리가 산다 하자 이렇게 해갖고 산다고 했는데 이제 택배로 보내주겠다 이래 하길래 우리 그 근처라서 받으러 가겠다 이렇게 하고 거래 시간을 좀 정했는데 엇박자를 낸 거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 보재 저녁에 7시다 그러면 7시에 어디서 보자 이렇게 하는데 7시는 우리가 안 된다 이렇게 해갖고 한참 전 5시나 아니면은 뭐 10시나 이렇게 엇박자를 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비대면 거래로 가자 얘기를 한 거지. 비대면 거래로 가는 이유가 문 앞에 좀 걸어놔 주세요. 또는 아파트라면 어디 경비실이나 이런 데 좀 맡겨놔 주세요. 저희가 가질러 갈게요. 비대면 거래 보니까 대부분 뭐 우편함에 넣어놓고 막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냥 문 앞에 쇼핑백에다가 넣어가지고 걸어놓겠다 이 얘기를 해갖고 그러면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 하고 먼저 결제를 한 거죠. 결제를 하니까 사진이 뜨고 온 거예요. 이제 뭐 몇 호 이래갖고 문 앞에 그 당근 물건을 걸어놓은 거예요. 쇼핑백을 걸어놔가지고 우리가 그 찾으러 갔는데 그죠 물건을 회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이걸 물건을 산 셈이니까 회수를 하고 그 집을 이제 특정해서 좀 지켜봤죠. 지켜봤는데 어떤 여자가 나오는 거야. 한 23, 4 됐나 그럴 거야. 중반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리고 초반이라 하기에는 조금 성숙한 그런 여자가 나오길래 이렇게 특정을 했고 남편은 그때 한 40 가까이 됐다. 38 정도 됐단 말이야. 굉장히 어린 여자지.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여자였는데 무슨 관계지? 이래 생각을 한 거지. 둘이 사귀나? 이래갖고 의뢰인한테 전달을 한 거예요. 남편분이 어디서 지냈는지 알아냈다. 왜 알아냈느냐? 그 여자가 이제 나오는 것도 봤고 남편이 그 집에 들어가는 것도 봤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 집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한 며칠 동안 그 또 지켜봤지. 지켜봤는데 둘이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예요. 이제 왕래를.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불특정적인 거야. 그 남편분 찾았다. 근데 여자 있다는 얘기는 안 했지. 일단 안 하고 남편이 뭐 하고 다니는지 어디가 직장인지를 좀 알아봐야겠다. 그러면 이제 의뢰인한테 이제 의뢰를 맡긴 목적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줄 수 있잖아요. 남편분 지금 여기서 지내고 있고 어디 직장 잘 다니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결과를 알려주면 되는데 남편이 차를 타고 나가면은 한 분도 안 쉬어. 차를 세우질 않아요. 그래서 잠깐 여기 섰다가 길면 한 3분? 뭐 잠깐 내려서 뭐 담배 한 대 피고 또 누가 오면 물건 전달하고 쇼핑백 쪼맨한 거. 그래가지고 자차 가지고 요즘에 배달 많이 하거든. 그래가지고 승용차긴 한데 뭐 지금 출소하고 나와가지고 할 게 없어갖고 용돈벌이라도 하나 싶어갖고 했는데 이제 이 와이프한테 이제 결과물을 전달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남편분은 어디 직장에 있거나 이러면 우리가 좀 특정을 할 건데 그것도 안 잡히고 지금 차 타고 하루에 뭐 13시간, 뭐 길면 15시간씩 돌아다니니까 이게 지금 할 짓이 아니다. 우리도 지금 이게 붙어 있는 게 한계가 있다. 계속 이제 짧게 가고 좀 길게 가는 데는 서울에서 천안까지도 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동선에 대해서는 왜 이래 움직이는지 납득이 안 간다. 그래가지고 설명을 했더만 내 와이프가 얘기하는 거야. 또 그 짓을 하는구나. 그 짓이라면 혹시 무슨 짓이에요? 라니까 앞전에 그 배달하다가 잡혀갔었다. 그런 얘기를 이제 그때 들은 거예요. 이제 와이프로부터. 처음에 의뢰할 당시는 말을 안 했죠. 그냥 뭐 안 좋은 일 하다가 수감됐다가 출소를 해가지고 지금 집에 잠깐 있다가 나갔다. 그래서 지금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 이게 의뢰 내용이었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어떤 형식의 그 이동 패턴인지 알겠다. 그리고 강남에서 일을 볼 거 있으면 강남에서 한 바퀴 싹 다 돌고 성동에서 볼 거 있으면 성동에서 싹 다 보면 되는데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10몇 시간을 그래 놓으니까 매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어느 때는 하루 이틀 나가서 돌고 어느 때는 3일에 한 번 돌고 막 이래버리니까 패턴이 안 잡히는 거야. 직장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랑 같이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여러 샷을 갖다가 포착을 했으니까 이제 알려줬지. 이제 여자한테 알려줬더만 걔가 나가서 그런 짓을 할 거란 생각을 했는데 여자가 있을 줄 몰랐네 라고 이제 터진 거야. 외도가 목적이 아니었거든. 터져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거지. 네 여자랑 산다며 이래 된 거야. 여자랑 사는데 왜 내 여자친구한테 뭐 이러냐, 애는 어떻게 할 거냐, 양육비를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네가 내 여자친구한테 허락을 좀 받아줘라. 오히려 뭐 그렇게 나올 정도로 뻔뻔하게. 그래갖고 이제 너 그 짓 하는 거 아니냐 했더만 나 그거 안 한다. 네가 정 의심하면은 신고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와이프는 이제 열이 받은 거잖아요. 열이 있는 대로 받아가지고 알았다. 우리한테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신고를 한 거야.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이제 어디 있다 이제 와이프가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차 정보나 어디 산다 이렇게 알려줬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 잡혀간 게 차 타러 나왔을 때 이제 경찰이 차 이제 좀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신고가 들어와서 그렇다. 지구 대 지구는 아니고 경찰서에서 나와가지고 앞증 전가는 또 있지. 이러니까 또 신고는 또 들어왔지. 확인을 했는데 약이 나온 거예요. 자기는 들어갔다가 조사만 받고 나오는 걸로 이제 자신 있으니까 네가 자신 있으면 신고해라 이렇게 했는데 신고해갖고 또 잡혀 들어갔잖아요. 상간소송은 따로 또 진행해버리고 처음에 외도는 아니었지만 알아보다 보니까 외도 사실도 발견됐고 결국에는 이제 하던 일을 계속 해오던 거지. 출소하고 나서. 누군가를 찾아달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외도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나요? 맞죠? 12년 전 나간 남편 찾아달라. 연락을 시도를 하고 경찰서 가갖고 실종신고도 해보고 했는데 경찰이 연락을 했을 때 배우자한테 연락을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경찰은 역할이 끝이거든요. 성인 가출의 특징인데 강제를 할 수 없으니까 전달해 줄 수 있는 거는 연락 드린다네요. 어디 있어요? 아 그건 알려드릴 수가 없다. 연락돼서 뭐라 하든가 그것도 알려드릴 수가 없다. 일단 연락 드린다고 하더라. 남편분하고 통화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남편을 또 직장을 아니까 이 여자가 이 남편이 이제 공기업에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름 석자 가지고 연생 가지고 그래도 어디에서 근무하는지를 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어떤 여자랑 살고 있더라고. 일단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집 앞에 보니까 한 초등학생 정도가 탈 만한 그런 보조바퀴가 달려있는 자전거가 딱 하나 서 있더라고. 애가 기존에 있던 돌싱하고 결혼을 했나? 아니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 이혼 신고를 안 했으니까 사실혼 관계로 여기서 살고 있나? 이제 두 집 살림이네? 이러고 있었지 이제. 이 남자가 출근도 날마다 불규칙적이고 이래 놓으니까 좀 현장직이었거든요. 현장직이었는데 뭐 한 번 나가면 이틀 있다 오고 뭐 이런 경우라서 우리가 그 집에 있던 여자를 좀 지켜보자 했는데 그 여자는 그냥 전업주부인 느낌? 그러니까 직장은 따로 없었고 뭐 쓰레기 버리러 나오고 이런 정도? 그것만 확인했고 남자가 어느 날 집에 한번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야 이제 남자 들어왔다. 지켜보자. 이렇게 했는데 가족끼리 나오는 거예요. 가족끼리. 아이 둘, 여자, 남자 이래가 나온 거야. 그럼 총 4명이 나온 거예요. 그 집에서. 근데 이 한쪽에 있는 딸은 모르겠고 한 명의 딸은 남자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사진을 줬죠. 사진을 줬는데 레인 딸이 아니래. 그래가 봤는데 다른 여자와 사실혼 관계 유지하는 동안에 한 9살 정도 되는 딸이 하나 또 있었던 거야. 집을 나가서 딸을 놓고 살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 12년 동안 안 보였던 이유가 다른 데서 살림을 차려서 다른 사람하고 그냥 재혼한 셈이죠. 서류 정리가 안 돼 있고 똑같이 생겨서 알았어. 이거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의 딸이다 할 정도로 너무 닮았었어. 이 아이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이제 보냈어요. 우리가 사진을. 그러니까 이쪽에서 난리가 난 거지.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상간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이제 뭐 맞대응 들어갔어요. 그쪽 여자도. 그러니까 유부남인 줄 몰랐대요. 유부남인 줄 알았으면 이렇게 살림을 차리고 애까지 낳아서 살았겠냐. 그러니까 자기가 애가 하나 있고 돌싱이다 보니 다시 식을 올리는 건 좀 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쪽에서. 근데 이 남자가 유부남인 걸 몰랐다. 자기도 이제 속은 거다. 이런 식으로 상간소에 이제 맞대응이 들어왔다. 근데 혼인신고 안 했다는 거에 대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자기가 이제 돌싱이고 이 자기 딸은 자기 밑으로 호적이 돼 있는데 나중에 이걸 할 때 호적 정리가 필요하니 남자 쪽에서 밀었다 하더라고. 그리고 상간자한테는 자기가 딸이 있는 게 약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을 나중에 그 성 바꾸고 이래 호적 정리하려면 그래 내가 기다려야지. 약간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진짜 속은 것 같더라고. 근데 그렇게 찢어져 갖고 사는 사람 많아요. 한두 번 나가고 뭐 한 달, 2달 있다 오고 이러면 걱정이라도 하겠지. 하겠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이러면 사람이 있나? 이렇게 이제 뭐 좀 무뎌지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갖고 그냥 한 해, 2해 보내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아. 우리는 가출을 배우자 하거든. 가출. 그러니까 말은 별거라 하지. 말은 별거라고 하는데 집을 나간 거잖아요. 가출이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가출 배우자 찾는 거부터 가출 자녀 찾는 거 싹 다 외도 뭐 이런 거 전부 다 우리한테 연락 줘야지. 근데 그건 있어요. 사람 찾는 거잖아요. 실종이라는 게. 미성년자 실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막 찾아가지고 진짜 물리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거지만 뭐 팔이라도 하나 잡고 너 좀 일로 와봐 이래가지고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찾았습니다. 와서 데려가시죠. 이게 되거든. 근데 성인 자녀들한테는 우리한테 전화하면 알겠지만 상대방한테 알려야 된다. 그게 그런 게 있어요. 뭐 아버지 쪽 형제가 한 5명이에요. 근데 셋째 삼촌을 찾고 싶어.
왜 그러냐? 뭐 친가 쪽에서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재산 관련돼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른들은 지금 찾을 방법이 없어. 그럴 때는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기 싫으시면 여기에 도장만 좀 찍어달라 하든지 아니면 위임을 해줄 수 있는 인감을 좀 대달라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고지는 항상 해야 돼. 이거는 팩트적인 거. 사람 찾는 데 있어서 어디 사는지만 몰래 알려주세요, 주소만 알려주세요 이런 거는 아예 하질 않는다. 알고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런 거 많아요. 전화 새벽에 와가지고 갑자기 뭐 사람 죽여달라, 쪼들어 패달라, 대뜸 그냥 그렇게 전화하거든요. 그리고 내랑 헤어진 애인 찾아달라, 전 배우자 찾아달라. 근데 이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전 배우자라면. 그럼 남이잖아. 남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전 배우자 찾아서 뭐 할 거냐, 헤어진 애인 찾아서 뭐 할 거냐. 그럼 그 상대방한테 알리겠다, 당신이 찾고 있다는 거를 알리고, 만난다 하면 연락처를 드리고 안 만난다 하면 여기서 끝내야 된다 했을 때 안 알리고는 안 되나요? 라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럼 안 알리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잘 지냈던 옛날에 친구를 찾는데 친했대. 그러면 당신이 찾는 거를 우리 그 친구한테 알려야 된다 하면 알리지 말해. 자기한테 몰래 알려달라. 이거 불순하잖아. 뭔가 아예 시작이 안 돼. 이거는 우리가 안 받아요. 상대가 모르는 만남을 우리는 추선할 수가 없어. 증거 수집 외적으로 사람을 단순히 찾는다 하면은 우리가 상대방한테 알린다는 전제하에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